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제는 군대에 관련된 것인데요. 최근에 군대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군대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군대에서 왜 가혹행위가 많이 일어날지 좀 많은 의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게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오랫동안 분석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 즉 일본 제국의 군대는 과학행위는 어떤 목적이었을까라는 점인데요. 저는 세 가지를 나누어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전쟁 시에 두려움 없이 적을 처치하는 정신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험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신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키워내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옥새와 자살 공격은 적국이 자국민의 공격성을 악화시키는 동족 상전을 악용하거나 기밀을 유치하는 포로를 없애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낮은 월급과 고통을 부여하는 것은 전쟁 종료 시에 잉여 존재로 될 군인이 다른 분야에서 일할 때에 군대보다 이곳이 더 좋다는 편견을 갖기 유도하여 산업의 일꾼은 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제국의 군대를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라고 봤던 이유는요. 일본 제국에 나와서 대한민국 군대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이 앞서 이제 오른쪽에 오마이뉴스가 정리한 그런 기록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육군사관학교와 만주국에서 출신한 대통령이자 최병덕과 이종찬 군인은 일본 육사를 출세한 한반도의 집단인 계림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대한민국 군대의 학대 행위는 누구를 위한 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배출하는 테스트인가라는 점인데요. 저는 이러한 학대 행위가 왜 일어나는 이유는요. 우선 작업 처리와 실행을 담당한 대다수가 느긋함과 애매함, 개인주의를 가지게 되면 여러 활동 차질이 벌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해결책은요. 자기 희생을 키우고, 그리고 상황에 관한 인지력과 주도력을 갖추게 하면서 어떤 작업에 대해서는 빠르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정신으로 개조하거나 주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각잡기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저는 이 각잡기의 목적은요. 정확성을 향상시켜서 오발률을 감축시키고 자원과 무기의 절약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일하게 되면은요. 그 군인의 신체력과 그 숫자가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오발률을 낮춰야만, 그래야 자원과 무기를 빠르게 절약함으로써 전쟁에서 적국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산업과 행정 작업에서는 단결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는 선택적인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을 겪은 애들이 두려움과 소외를 겪게 되고, 그리고 이는 곧 분노로 이어질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분노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폭력에 상반하는 군대와 사회를 만들어서 효율을 위한 양면성의 분노를 억제하면서 고통스러운 군대 복무는요. 현생, 즉 자신의 신분에 만족하게 만들어서 기득권을 공격하는 상황, 즉 하극상을 방지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에 관한 전체적인 결론은요. 주도권의 명령으로 문명을 대신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지 확보에 전 중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사회를 주도하는 집단의 자녀들은 왜 군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자, 하단의 여러 기사를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물론 관점에 따라서 많지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주도권이 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요. 저는 이게 주도적인 집단과 수능적인 집단으로서 역할을 확실하게 나누는 그런 역할 구분, 즉 계급화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주도권들이 자기의 자식들한테 부여한 지식이나 관점이 외부 세력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유출되거나 변형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저 봅니다.
자, 그래서 학대회의는 어떤 산업과 목적을 위한 것이고 복무기한 단축과 현업 부족함 전역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자면 급증한 이유는요. 첫째, 학대행위는 정신질환자를 창출시켜서 사회 불안과 이 사회 불안에 따른 명분으로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에 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서 자신들의 사회 지배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정신의학 수요층을 높임으로써 향후에 사람을 관리할 때에 필요한 심리적인 전략에 쓸 수 있는 어떤 기술과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수요층을 많이 낳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경제 기반을 가지는 욕구와 실행 명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뭐다?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애초부터 경제 기반을 가지는 욕구와 실행 명분을 공식적으로 박탈당하게 됩니다. 왜냐? 정신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명분을 말이죠. 물론 이러한 계획은요. 저는 4차 산업에 따른 노동자 감축을 염두하고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자, 두 번째. 복무기간 단축은요. 기업이 이익과 소비의 관점에서 소극적인 고령사회 증폭을 앞두고 빠르게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젊은 노동과 소비계층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역 부족함 전역이 급증한 것은요. 기존의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이력서 신문을 부여하는 겁니다. 즉 기존의 일자리, 즉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편안하고 구직난에 많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구직난 때문에 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구직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왜 민주화와 시위, 파업이 일어난 이후에 젊은 인구를 향한 징병률이 갑자기 높아졌을까라는 점입니다. 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징병률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자, 근데 1986년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그 시위와 파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같이 징병률도 많이 급증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출생자에서 보게 된다면은 1951년도부터 84년도까지 인구는 3,100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구로는요, 한 2000년도 중반까지 징병률을 절반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군과 대량 살상 무기 AI로 소규모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제거할 수 있고, 또한 남북 평화로 많은 병력이 필요 없음에도 징병률은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징병률을 높게 하는 이유는요, 다름 아닌 군부 세력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유민주주의와 국익을 공격하는 사회풍토가 민주화 세력으로 형성되었고, 그리고 이 민주화 세력에 동참하는 여론은 개인 이기주의와 양면적인 집단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군부 세력들의 그 결론은요, 기업과 행정의 입장에선 위협적인 개인 이기심을 꺾는 데에 군대 징집률을 사전에 높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 시위와 파업이 높아질 때 징병률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참 이것도 참 의아하죠. 예. 아무튼 자, 징병률이 높아지고 학대 행위가 고통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 힘들지 않은 나머지 노동자들은요, 사소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가장 편안하다고 착각한다던가 아니면 무시함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나머지 노동자들은 조용합니다. 다만 군대처럼 힘든 공업 노동자의 높은 시위와 파업을 많이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구글에 검색 단어를 치게 되면은요, 주로 이 힘든 작업을 하는 공업 노동자들이 많은 시위를 일으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에 따른 결론을 내리자면 친미적인 민주 세력이 공작하려는 시위와 파업을 편안하게 근로하는 산업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저지되지만 신체적으로 힘든 공업에서 막을 수 없다고 아마 군부 세력들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 SBS와 MBC 기사를 보시게 되면 어떤
문제와 어떤 작업 의무를 문제가 있음에도 방임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SBS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게 된다면은 무차별 폭행에 반간한 수십 명으로 인해서 노인이 고통 속에서 숨졌다는 기사가 있고, 그리고 MBC에서도 이 학대와 그리고 방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숨지고 있다는 그 사실까지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저는 이러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요, 다름 아닌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이 어떤 환경과 구조를 깨트리는 시도를 안 하거나 무시하는 풍조가 너무 잘못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느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고치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회는 점차 잔인해지고 어떤 고통스럽게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저는 이런 원인으로서는 아마 대한민국 군대의 그 가혹행위와 군대 생활 자체가 아마 어떤 환경과 구조를 깨트리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 사회가 언제부터 잘못되게 가면 갈수록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사회관념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즉 대한민국은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관적으로 저 봅니다. 예. 자, 아무튼 1962년부터 95년도까지 대한민국은요,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대표적인 4가지 사진을 제가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이 사회 홍보로서는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그리고 3호 운동. 그리고 아들 구매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아이 적게 낳게 운동도 있었죠. 자, 그러다가 1996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지적 향상은 무슨 뜻일까라는 그 의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관한 대다수 답변들은요, 물론 사회 홍보로서 인구 증가를 외치고 있으니까 인구 증가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는 이게 선진국처럼 변하기 위한 인구 밀집률을 감축하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94년도에 97년도, 즉 5개 국가, 대한민국,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를 내세웠는데요. 이런 나라들은요, 90년대에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던 국가였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예외일 수 있죠. 자,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국가의 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나누고, 그리고 나눠서 나온 값을 한국 인구에 곱하게 되면은요, 그 나온 인구는요, 다른 국가들보다 인구 밀집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분석한 행정기관, 즉 정보기관의 입장에서는요, 향후 로봇과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인간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일자리 감소를 감안하면서 선진국처럼 설계하려는 그 공작 세력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마 인구 감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201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페미니즘과 남녀 차별이 부각하게 되면서 결국 이 남녀가 서로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까지 혐오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도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군인들의 자발적 동성애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남녀 대립과 페미니즘을 비롯해서 왜 군인의 자발적 동성애는 무죄로 내린 이유는요, 저는 이게 동성적 연애와 성관계를 많이 일으키게 만들어놔야 이성 간의 결혼과 이에 따른 인구 창출을 불가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아를 입양하는 동성 부부를 많이 낳을 수 있게 되죠. 자, 대한민국은요, 오래전부터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양 건수의 40%가 해외 입양으로 되어버리고 있었고, 지난해 2020년에는 47%까지 높아졌고,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와 중국에 이어 미국으로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의 3번째로 해당이 되어 있죠. 근데
이 해외 입양을 많이 보완해주는 이유는요,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를 받지 않으려는 한국 부부들의 관념도 있죠. 뭐 아무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 고아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고아를 관리를 하게 되면은요, 각국 행정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보기관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과거에 고아를 북파 공정원으로 쓴 활동을 했었던 정보기관으로서 향후에 타국의 정보기관들이 자신들의 국가의 고아를 해외 입양을 시켜서 키우고 자신들의 국가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간청을 될 수 있는 고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동성애 부부와 그 동성애 부부를 많이 양성시켜서 고아를 자신들의 국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게 저는 아닐까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통적인 목적은요, 우선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대규모 일자리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인간으로 쓰지 않는 4차 산업, 즉 로봇과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영생에 실현하는 바이오 기술 속에서 자원 빈곤율을 높이는 잉여 인구의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아 문제를 아이를 창조할 수 없는 대상의 입양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서로 나뉘어진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요, 전 세계의 핵심적인 무역 거점으로서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외국인을 도입해서 외국인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한류 열풍을 불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는 그 외국 타국 세력들의 도움이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투입할 자국민의 의식주를 형성하는 여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한반도 토착민의 한반도 점유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한반도의 진행을 보시게 된다면요, 한반도는 이 대표적으로 시장이 큰 유럽과 북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이 중간 거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루트, 항로까지 포함하게 되면은요, 한국은 앞으로 유라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대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적인 거점, 즉 중간 무역 거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여러 각국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한국에 여러 인종들을 투입할 겁니다. 왜냐? 무역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하려면은요, 같은 국민끼리 있어야 그래야 무역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 곧 다민족 국가로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전 봅니다. 자, 아무튼 한국에서도 이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거부감이 없게끔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국 프로그램에 점차 진출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K-팝에서도 진출의 해외인들도 이접하려는 기점으로 서서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저는 한국은요, 앞서 보여진 자료대로 한반도 토착인들은요, 최악의 경우에는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 되지 않더라도 한국은요, 앞으로 다민족 국가로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다양한 인종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국익을 위해서 많이 쓰여야 한다고 좀 봅니다. 예, 아무튼 모병제를 바꾸고 가혹 행위를 없앨 수 있는 해결책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사회 풍토와 국민 의식에서는요, 첫째, 모든 계층이 자기 희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추고, 두 번째, 힘들고 험한 일자리에 들어가도 자신을 위한 환경을 좋게 기운다는 생각으로 거부하는 관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현의 사회 구조와 역할을 여러 문제로 인해 파괴하는 것이 아닌 서로 합의하거나 집단적으로 자각하여 해결하는 사고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 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나쁘게 본다는 고착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군대에서는 이 거부권을 훈련과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 보호 목적을 허용하며 적은 병력으로 대규모 공격과 방어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주도권을 악패, 즉 패습으로 생각해서 제거하고 싶다면은요, 우선 염두해야 될 두 가지 부작용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 경제, 사회 혼란으로 우리의 생활 기반이 불안정하게 위협받을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신생 파벌들의 대립으로 국가와 산업 관리에 악영향이 중대하게 끼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앞서 말씀한 이 세 가지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전 봅니다. 자, 아무튼 저희 프로젝트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